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제 배웠던 송미인국 부분을 삼위인국하고 비교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제시문 오늘 볼 부분은요, 8번부터 진행이 되는데, 먼저 여기 제시문은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왼쪽 부분을 여백으로 만들고서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은 삼위인국이라고 부르는 작품이죠. 삼위인국의 특징은 삼위인국의 특징은 사계절에 요거부터 읽어볼까요? 삼위인국은 이제 유배가사예요. 근데 유배가사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왕에게 다시 저 돌아갈래요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대놓고 표현하기 조금 민망하니까 여성 화자가 이별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송미인국이라고 하는 속편까지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더 유명한 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사실은 송미인국이에요. 송미인국이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송미인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삼위인국과 송미인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성 화자가 이별 상황에서 작성한 것과 같다. 그리고 또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준다. 우리 시어에 보면 차라리 시어디어 이런 부분들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죽어서라고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차이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삼위인국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계절이 등장을 하고 이 계절에 선물을 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동풍,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도 봄이었죠? 그리고 눈을 헤쳐내고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다. 꽃이 피는 게 봄이라고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님에게 무엇을 보낼까 해보면요. 이번 연이 끝나는 부분 보면은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매화라고 하는 거는 눈을 뚫고 피어남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강한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은 지조, 절개, 충성심이라고 하는 긍정적 시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징은 고정되어 있는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님에게 이렇게 매화를 보내는 것 자체가 님에게 충성심을 계속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녹음이 이제 깔렸는데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꽃이 지고 새 잎도 나고 이제 녹음이 짙어진다. 여름이 되면은 그 봄은 산을 떠올려 보면 초록색보다는 연두색에 가까운데 여름이 될수록 녹음이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내가 하는 게 무엇인고 하면 오색실을 풀쳐서 님의 옷을 지어서 산호수 지게 위에 얹어서 배곡함에 담아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의 옷을 지어서 보내는 것. 이렇게 보내는 것을 내가 여름에 하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은 어떠냐면 서리가 이제 어, 깔리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가을이 되면 추워지니까 이렇게 서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되게 포인트 단어 우리 하나 같이 기억해 둘 거 있는데요. 북극의 별을 뵈니까 갑자기 님이신가 반겨서 눈물이 납니다. 요 아래쪽에 하단부에 정리할게요. 여기서 임금님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게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해, 달, 별처럼 하늘에서 반짝이는 거, 별들의 중심인 북극성, 그리고 대부분 유배는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이라는 표현을 해도 내가 임금님 생각한다는 거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또 뭐 어떤 천상의 궁궐들, 그래서 뭐 천상, 뭐 배곡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 다 임금님 상징하는 거고요. 심지어 서울을 떠올리는 소재인 삼각산, 이건 지금의 북한산이에요. 한강 이런 것들도 임금님이 계신 장소를 떠올리는 건 왜? 임금님을 떠올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의 별을 뵈니 갑자기 내가 님이신가 반가워서 눈물이 나는 것도 북극의 별을 임금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요. 청광을 띄어내어 봉황로에 붙이고자, 봉황이라고 하는 것도 임금님을 상징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청광은 이제 밝은 달빛,
왜 달빛이라고 해석하냐면 별빛도 괜찮아요. 반짝이는 빛을 임금님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백설 한자를 읽어보면 눈백에 이 흰 백에 눈설자니까 흰 눈이 되는 거죠. 눈은 겨울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이런 계절에 양춘을 부천하여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요 두 가지 부분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거 무엇이었는가? 청광과 양춘을 이제 붙인다, 보낸다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게 아주 독특한 표현법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빛을 보낸다고 빛을 보내고 싶다 해서 진짜 보낼 수 없고 따뜻한 기운을 보내고 싶다 해서 진짜로 보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에 임금님한테 선물 보내는데 차라리 죽어서 지금 내가 임금님을 못 보니까 이렇게 될 바엔 죽어서 범나비나 되어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임금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삼위인곡이었어요. 근데 송미인곡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면요. 송미인곡은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첫 번째 여자인 감녀가 좀 적극적인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여성인 을려가 소극적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아래쪽에서 보도록 해볼게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도도 한데 천상배국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니? 하면서 처음에 감녀가 이제 을려를 보고서 야, 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천상배국경을 지금 여기서 우리 화자가 이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까 천상배국경 뭐라 했죠? 임금님 계신 곳이라 그랬지? 그러면 임금님과 이별했음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로 임금님하고 이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쫓겨났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와 너구나 이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내 얼굴과 행동이 님의 사랑할 만해서 나를 보고 너로구나 여기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다른 마음이 전혀 없이 충성심만 가득해서 이리저리 교태를 어지러이 굴었거든.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하면서 우리 화자가 생각하기에 어리게 내가 막 이리저리 교태를 부린 게 님의 마음이 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 누구 탓이야? 결국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다. 그래서 내 탓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는 맞아. 근데 이걸 조물 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운명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임금님과 내가 이별하는 거는 하늘이 정해놓은 그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개념으로 보아서 그래서 운명론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따졌고 내가 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 뭐 하늘의 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운명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을려가 나 이렇게 해서 헤어졌나 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녀가 위로를 해.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하더니 이제 다시 을려가 말하는 거지. 마음에 맺힌 말이 있어. 내가 님을 매셨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임금님한테 충성심 바치면서 옆에 붙어 있었죠. 그래서 알는데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되겠냐. 임금님이 이제 맨날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고 추일동천은 누가 모시는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봄춘자, 가을추자, 겨울동자 있고요. 여기서 고열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여름이야. 그래서 춘한 고열은 봄, 여름에 잘 지내시는지 추일 동천은 가을, 겨울에 잘 지내시는지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죽, 조방과 조석 외에 옛날같이 잡수시는지 밤은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임금님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밥을 7시에 먹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죽이나 미음 같은 걸 먹었거든. 그래서 이 여기서 죽조반이 그런 거고 조석은 아침조의 저녁석이야. 그러니까 아침 잘 드시는지 저녁도 잘 챙기시는지 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돼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임금님 생각 걱정한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어? 당연히 뭐야? 나 1번
님과 함께 내가 지냈다는 거를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가 임금님 많이 걱정한다, 충성심 나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거 이렇게 내 글 읽으신 다음에 나 계속해서 충성심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데 오늘도 끝났고 내일은 돼야지 사람이 올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냐면 높은 매에 올라가서, 이제 매는 산인데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산에서 사람이 오는지 보려면 이렇게 날씨가 맑고 밝아야지 볼 수가 있는데 구름과 안개가 너무 많아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도 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가로 다시 오게 된 거죠. 물가에 와서 뱃길을 보려고 했더니 바람하고 물결 때문에 역시 소식을 전해주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같은 경우는 장애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뭐 1월을 어찌 보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월, 한자로 해석하면 해와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월은 임금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임금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 말고 간신, 요렇게도 해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으로 밤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더니 반벽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놓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화자가 느껴지기에 이 반벽청등, 나 혼자 텅 빈 집에 들어와서 불 하나 덩그러니, 그것도 텅 빈 벽에 불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거든요. 엄청 외롭고 쓸쓸한 느낌 드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사공을 잃은 빈 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역시 사공을 잃어서 짝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대상은 둘 다 쓸쓸함을 만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리하고 갑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인해 내 감정이 생겨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나 외롭게 잠들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풋잠을 잠깐 들었는데 글쎄 내가 너무너무 간절했는지 꿈에서 님을 본 거야. 꿈에서 님을 보게 되었는데 막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벌써 임금님도 얼굴이 좀 늙은 거지. 마음먹은 말씀 실컷 하려고 하니까 눈물만 팡팡 나서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목이 막 메인 거지. 그런데 그때 어때? 저기 뭐 사랑하는 님 이렇게 말했더니 꼬끼요 하면서 다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가 나를 깨워서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인 오전된 개성도 역시 장애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니 나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임금님 멀리서 비추는 사람이나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녀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야 무슨 나궐이야 그냥 구준비나 돼 라고 조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을려는 나궐이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나궐은 멀리서 으는 희의 개념이라 소극적인 그런 접근인 거고, 그에 비해서 감녀가 이제 조언을 하는데 얘는 이제 굳은 비가 되라고 조언을 하잖아. 굳은 비는 어때? 비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구나. 감녀가 을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모르는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풀면 좋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는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는 3위인곡이고 그리고 나는 송미인곡이었는데 가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가는 여성 화자인 것도 맞았고 계절 변화인 것도 맞았죠? 그래서 일단 얘는 제끼는 거고요. 가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양한 자연물, 뭐 아까 전에 뭐 청강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자기 마음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맞았던 거죠. 가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이별한 것처럼 표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는 맞아. 가는 맞으니까 가에다가 체크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는 가와 달리 보조적 인물을 내세워. 그럼 가에는 보조적 인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구나 하는 거지. 5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자연의 흥겨움. 지금 자연 즐겁지 않아요. 우리 화자는 임금님 곁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자연 속에서 즐거울 수가 없어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와 나에 대한 나와 보기에 대한 갈래 특징을 잘 비교한 것은 이었는데요. 가는 이제 가와 나는 갈래 가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없었고요. 잘 줄수에 제한이 없었는데 얘는 시조라서 정형시라는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두 갈래 모두 사음보의 음보율 네 박자죠. 마음이 어린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해서 네 박자. 위에 있는 시도 보면은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네 박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해서 네 박자 해서 다 전체가 네 박자고요. 두 갈래 모두 마지막 구의 첫 어절의 음수 몇 글자, 세 글자가 규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지는 니, 부는 바람에 있고요. 하루도 12대에서 하루도 세 글자. 여기에서 각신님으로 시작하니까 세 글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지는 잎처럼 띄어쓰기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구의 첫 어절의 이거잖아. 근데 지는잎을 그냥 한 박자로 읽어서 얘를 덩어리 쳐서 첫 음보의 3음절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 글자 띄어쓰기 해도 첫 번째 박자가 세 글자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보기보다 길이가 긴 가와 나가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죠. 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간결한 거는 당연히 뭐죠? 더 짧은 보기가 더 낫다. 그래서 답은 5번. 여기에서 기억할 거 가나와 다 보기 마찬가지 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작자층이 넓어진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여기서 보면은 답이 4번이었는데요. 범나비와 구준비 다 내가 죽어서도 이제 되는 대상이고요. 비어있다 그러고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 거 요 텅 빈 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재 사람이 없다는 거. 산과 개성 둘 다 장애물이었고요. 동산의 달과 일월은 다 하나님을 위한 임금님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시였어요. 근데 청광은 맞지만 소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가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까 이거든요. 그래서 이 님다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소식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님의 소식을 내가 받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소식은 님에게 전하는 사랑이 아니라 님의 소식인 거죠. 요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다. 되었습니까? 기억에서 이제 디귿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봐볼까요? 기억을 일단 보면은 녹음이 짙었는데 나위에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우리 앞에서도 바로 위에서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외롭고 쓸쓸한 그런 감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 제낄게요. 니은 감정이입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했다. 일단 선생님은 2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에는 갈등이 없어. 내적 갈등이 없어요. 생각해봐. 임금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데 거기서 무슨 내적 갈등이 있겠어. 그냥 임금님 곁으로 가고 싶어요 이거지. 여기서 내적 갈등이 있으면 임금님 곁으로 갈까 말까 이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이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번 여기 다시 그래도 우리 답을 한번 볼게요. 여기 니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니은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며 갈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러기가 울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기러기가 울어? 그럼 감정이입이지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는 거는 내 감정을 담고 내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이는 거지 내적 갈등은 아니었어요.
디귿 부분은 여기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심상공곡을 여기 점락같이 만드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험에 초빈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심상공곡 여기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해가 임금님이었잖아. 그러니까 햇빛이 임금님이 펼치는 좋은 정치인 선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은 이제 깊은 선정이 닿지 않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말하면 이곳을 햇빛이 닿게 만든다 하면은 뭐야? 골고루 선정이 닿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정치 잘해주셨으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리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하면서 위로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고 구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이 가장 중요한 송미인곡, 사미인곡 비교하는 작품 보았는데요. 혹시 하다가 또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